겁니다. 생각보다 이게 사진 한 장 찍어놓을 만한 이게 그러니까요. 어쩌면 내 인생에 한국에서 이런 요리는 맛볼지 모르겠고. 그래서 사실 저도 가서 얘기를 들었을 적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지적질 많이 하는 이용재가 직접 만들어주는 음식을 우리가 맛을 본다. 야. 처음 바꿔서 냄새를 먼저 맡았거든요. 그러니까 와인 향기가 날까 싶어서. 근데 생각보다 그냥 빵 향기가 훨씬 많이 나요. 빵 냄새가 확. 오, 냄새 좋아. 마늘 그래서 너무 그렇통인데요? 입맛 돌게 하는. 사실 빵도 제가 구운 걸로 만들었습니다. 아, 네네. 오, 네. 드시죠. 사실 저는 장어는 그냥 우리나라 그거잖아요. 양념 아니면 소금. 그쵸. 뭐 그렇게만 주문을 하는데. 이거 완전 수준급인데요? 아니, 이거 내가 보니까 그치. 이 방송 나가면 파인다이닝의 메뉴로서 완전히 자리를 잡을 것 같아요. 와. 그렇죠. 이게 웬일이에요? 간장어에 레드와인을 섞어서 만든다고 하니까 이거 어쩌라는 말인가 이랬는데 야. 맛있네요 진짜.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는 어쩔지 모르겠는데 저는 장어를 참 사랑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음식입니다. 월드컵 하겠습니다. 네. 굴, 장어. 네, 장어입니다. 오. 그 정도로 좋아하십니다. 예. 근데 좀 하나. 효험 받습니다. 장어가 기름기가 굉장히 많은 생선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레드와인과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맛을 얘기할 때 혀에서 느끼는 오미, 그래갖고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그리고 이제 우마미, 그렇게 발전되기 시작되고. 감칠맛도 있고, 제6의 맛이다, 그러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이 기름의 맛이거든요. 기름의 맛은 혀에서 느끼는 게 아니라 이게 입을 통해서 들어가면 위에서 뇌에다 신호를 올려주는 거예요. 기분 좋아. 네, 그러니까 맛있어. 우리 대표적인 게 저런 거 볼 수 있어요. 전 인류가 지금 갖고 있는 꿈이 다이어트잖아요. 전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부 다들 식품을 못 만들어내잖아요. 바로 나오는 그런 예, 있잖아요. 맞아요. 네. 단백질 바. 예, 그럼 발을 먹으면 처음에 맛있어요. 에너지는 없단 말이에요, 제로. 예. 그러면 그 다음에 나중에 뇌에서 너 가짜 먹었어. 그래서 두 번째부터 맛이 없어요. 맞아요. 예. 그 사놓고 다 먹은 사람 못 봤어요. 예. 저도 지금 잔뜩 있는데 아직 못 먹고 있습니다. 가짜. 뻥치고 있네. 아는 거네요. 사실 기름을 그렇게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때 너무 부담스러워 하거나 걱정을 하면서 그렇게 먹을 필요는 없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좀 아직도 발전될 게 많은가를 얘기한다고 보는 게 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미각 지도가 있었어요, 혀에. 그렇죠. 그래서 뭐 단맛은 여기 있고 쓴맛은 안쪽이고. 근데 지금은 그게 부정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존의 진리라고 이건 100%인 것 같아. 네. 과학적인 사실이야라고 했던 것들이 뒤집어지는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원래 지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비만에 그리고 혹은 건강에 안 좋은, 굉장히 안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하게 되는 당류가 훨씬 안 좋다라고 하는 걸 넘어갔죠. 불포화 지방산은 기본적으로 기름, 그러니까 액체라고 보시면 돼요. 포화 지방의 경우에는 고체인 경우가 많아요. 녹는 점의 차이가 나니까. 그런데 그래서 과거에 액체를 고체로 버터를 만들고 싶었어요. 네. 저렴한 콩기름을, 쉽게 말해서 콩기름을 사용해서 버터를 만들고 싶었는데 액체로 고체를 만들기 위해서 불포화였던 콩기름에다가 예. 굳이 수소를 첨가했고 포화를 만들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야 빵에다 발라 먹죠. 찍어 먹으면 맛이 없으니까. 통도 좋고. 그렇죠. 그래서 마가린이 엄청나게 팔렸잖아요. 그런데 사실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뭐가 알려졌냐면 불포화가 다 같은 불포화가 아니다. 시스 지방이 있고 트랜스 지방이 있다. 근데 자연계에서 나타나는 이런 좋은 불포화 지방은 전부 다 시스예요. 근데 인공적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트랜스가 생겨나는데 트랜스 지방. 그 트랜스 지방은 너무너무 안 좋다. 포화 지방산보다도 훨씬 안 좋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지는 거예요. 뭐 또 생각해보면 80년대 사카린이라고 하는 것이 그 뭐 발암물질이라고 싹 사라졌다가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 뭐 유해하지 않다라고 뉴스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MSG 같은 경우에도 뭐 차이니즈 뭐 신드롬 해갖고 중국 요리에 많아지고 먹으면 머리 아프다. 지금 그것도 부정되고 있어요. 그렇죠. 옛날에 우리 지금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음식은 골고루 먹어라 그러잖아요. 편식하면 안 된다. 맞아요. 그러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요즘 그 얘기를 가끔 해요. 편식을 하세요.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체질식이에요. 자기 몸에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어요. 근데 굳이 안 맞는 것까지 억지로 먹으면 오히려 더 불편해진다. 근데 저는 심리
심리적인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뱀장어가 몸에 좋겠죠. 그러니까 이제 제클린도 피카소한테 이 뱀장어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영양적으로 보면 전 아까 먹은 아스파라거스가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를 먹으면 좋아라는 어떤 그 심리적인 믿음에 의해서 예. 그걸 먹으면 정말로 좋아지는 듯한 그런 것도 저는 굉장히 많은 좋은 것 같아요. 말씀인데 이런 거예요. 음식은 저는 감성으로 먹는다 그러거든요. 이성이 지배를 못합니다. 그리고 유통기한이 있는 우유가 여기 있는데 이 우유를 나 저거 먹으면 배탈 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80% 이상이 배탈이 나고 예. 그냥 나는 뭐 내 뱃속은 괜찮아. 없어. 재활용이야. 유통지나도. 예. 그거 뭐 한 달 지난 거 먹어도 한 달 지나도 끄덕없거든요. 끄떡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이 음식이다라는 생각. 영양에 좋은 거는 과잉의 시대에 있느냐 결핍의 시대에 있느냐도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기름이 정말 없던 시대에는 한 번씩 장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단백질과 기름을 듬뿍 먹으면 힘이 났을 것인데 네. 지금같이 단백질과 지방이 이제 과잉한 시대에 산다면 오히려 아스파라거스 같은 걸 먹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 좀 여쭤볼게요. 피카소가 이 그림만큼 사랑에 있어서도 유명합니다. 여러 여자를 만났다고요. 20대부터 90대까지 계속 성공한 그런 어떤 엄청난 정력의 화가였던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여성도 너무 많이 이제 바뀌어서 2번 결혼을 하고 많은 여성들과 사랑을 나눴어요. 근데 피카소가 그 여성들의 숫자가 많았다고 해서 대충 만난 것 같지는 않은 게 이 여성들을 만날 때마다 화풍이 조금씩 바뀌거든요. 이제 그걸 보면은 이 여성들을 사랑할 때 감정에 굉장히 충실했고 그 감정이 그대로 그림에 드러났다. 맨 처음에 만났던 페르낭도 올리비에 피카소가 20대 때니까 이제 굉장히 열정적인 사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큐비즘이라는 어떤 그 화풍이 생겨나고 저는 피카소 전시를 보러 한번 도쿄에 갔어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뭐 이런 체파 그림 이런 거 말고 예전에 정식으로 정말 이렇게 그림 공부할 때 그거를 봤는데 그 비추상 작품.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이것만 그리는 게 아니었구나. 다 하고 넘어왔구나.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피카소가 실제로 결혼을 했었던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만난 사람이에요. 올가 코클로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연을 만나고 이제 사귀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고 이제 아기도 낳게 되는데 이 여인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 얼굴은 그렇게 큐비즘으로 그리지 말아달라. 알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때 잠깐 또 신고전주의로 돌아가서 알아볼 수 있게 화풍이 좀 바뀌기도 하고요. 저는 매 순간순간마다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런데 또 끊는 게 굉장히 냉정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을 만나다가 또 마리 테레즈라고 하는 그 유명한 굉장히 어렸었던 소녀를 6개월을 쫓아다니고 구애하면서 이제 다시 사랑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좀 오버랩돼요. 네. 전 부인을 떠나기 전에. 요즘 같으면 징역 갈 얘기입니다. 17살이었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피카소가 2번 결혼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 결혼을 이 자클린하고 한 거죠. 근데 자클린 나이가 34살, 피카소는 80세. 그래서 왜 이렇게 나이 차이 나는 사람이랑 결혼을 했어요? 아니에요. 정말 나이가 든 건 나고 나는 정말 젊은 청년과 결혼했다. 그러니까 피카소가 끝까지 열정적으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자클린은 그런 피카소를 좀 존경한 것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뒤에서 아내가 요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그림을 만들어냈다라는 게 네. 대단한 거죠. More than anyone that you adore can love is all that I can give to you. 저는 화가 중에서 피카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반 고흐 같은 경우에는 가장 사랑받는 화가지만 반 고흐가 살아생전엔 딱 한 점만 그림이 팔렸댔잖아요. 근데 정말 피카소는 가장 명성과 돈을 다 얻고 정말 사랑까지도 얻고 90이 넘을 때까지도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수트를 끌어주다니 정말 남자로서도 너무 성공한 그렇죠. 너무 많이 가진 사람이다. 우리 쪽으로 보자면 송혜 선생님까지 이렇게 일하면서 사랑받을 수 있고. 제가 며칠 전에 연구 결과를 하나 읽었는데요. 굉장히 그 장수하시는 분들의 비법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제 연구한 것이었어요. 거기에
내용이 뭐 운동을 하거나 고혈압을 관리하거나 뭐 담배를 끊거나 이런 것도 다 주요한 요인이었지만 맨 마지막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장수할 때는 그 사람들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면서 돌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80, 90대 노인들을 옆에서 누군가가 극진히 돌보면서 진심으로 돌볼 때 그 사람이 굉장히 건강을 얻는다는 것에 대한 논문이었거든요. 근데 바로 어떻게 보면 피카소가 딱 그랬던 것 같아요. 피카소가 정말 자기를 끔찍게 아끼는 아내가 있었고 그 아내가 이런 정성된 요리를 늘 해줬기 때문에 피카소가 어떻게 보면 90이 넘어서도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제 생에 생강 없는 장어는 처음 먹어봤습니다. 항상 생강과 함께 있었거든요. 장어 초밥은 거기도 앞에 보면 초생강이 앞에 있어요. 반드시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너무나도 이 특색 있는 요리 맛봤고요. 손수 이렇게 장어를 가지고 스튜를 만들어준 우리 용재 식장님.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자, 즐거운 이야기와 함께한 사랑의 음식들. 이번 음식은 우리 박상희 소장께서 직접 주문을 해주셨는데 어떤 음식인지 궁금합니다. 자, 힌트 만나보죠. 아, 이거 너무 신기해. 이게 무슨 오드리 헵번이네요. Another thing. Never a briefcase in Paris, never an umbrella. 너무 좋아. There's a law. 정말 저는 로마의 휴일에서도 너무 예쁘게 봤는데 사브리나에서도 너무 여전히 예뻐요. 근데 예. 사브리나라는 영화에 나오는 너무나 맛있는 디저트가 오늘의 네 번째 음식입니다. 야 사브리나에서 음식 과연 뭐랑 연결을 할지 너무너무 궁금한데. 사브리나에서 내용을 보면 이 오드리 헵번이 너무 그 자기 아버지가 고용된 집안의 둘째 아들을 사랑하죠. 근데 그 둘째 아들은 너무 바람둥이고 이 오드리 헵번한테는 관심도 없는데 프랑스에 있는 요리 학원을 다니면서 거듭 태어납니다. 근데 그 요리 학원에서 배우는 바로 그 요리인데요. 바로 수플레인데요. 아, 궁금한데요. 직접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이 접시랑 위에 계신 창문을 두드리는 깨끗한 커피도 주시나요? 어떡해. 감동? 너무 행복해. 왜 눈빛 촉촉해졌어요? 왜 그래요? 진짜 커피 마시고 싶었거든요. 디저트에 커피 너무 좋죠. 왜냐하면 수플레는 단맛이고 좋은데요? 단맛이 이렇게 끝맛과 어울리니까. 그러게요. 사브리나 그 영화를 보면 수플레를 이제 요리를 배운 학생들이 다 가져와서 쫙 서 있는데 어떤 수플레는 이렇게 부풀어 있고요. 어떤 수플레는 완전히 꺼져 있어요. 오드리 헵번이 가지고 있는 수플레는 그냥 보통 수플레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랑하고도 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막 들뜬 마음과 부풀은 마음과 막 사랑이 너무나 막 벅찬데 시간이 지나면 주식같이 가라앉는 이 모양이. 그렇지만 난 너무나 달콤한. 한번 맛을 볼까요? 거품을 먹는 듯한 느낌이. 그게 디저트의 생명이죠. 그러니까 많은 서양의 제과제빵이 결국은 그 가루 같은 것에다가 공기를 불어넣어서 부풀려서 가볍게 하는 이 맛이구나. 그렇죠. 이제 너무 맛있어요. 세상에. 지금 거의 처음이시죠? 네, 저 처음 먹어봅니다. 사실 원리적으로는 수플레라고 하는 거 그 레시피를 보면 대충 알겠는 건 있었어요. 그 계란 흰자를 이제 거품을 내 갖고 그 다음에 이제 굽게 되면은 계란 흰자 거품 사이사이 공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뜨거워지니까 당연히 팽창하면서 부풀어 오르는 거고 자연스럽게 이제 식게 되면은 꺼지는 거니까. 그 뭐 식빵 같은 경우도 발효를 시켜서 공기를 넣듯이 이것도 이제 그 계란 흰자 머랭이라고 얘기를 하죠. 계란 흰자를 거품기로 치면 구조가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풀어 오르죠. 모랭. 제 모랭. 이 프랑스 요리에서 디저트가 차지하는 포션이 되게 중요해요. 네. 그래갖고 그 집의 음식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라는 거는 나중에 디저트에서 결정이 나거든요. 그 전에 많은 우리 음식을 먹잖아요. 네네. 음식을 먹고 나서 이거 마무리 배불러 정말 힘들어 죽겠는 상황에서 또 먹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떤 걸 내놔도 맛있다라고 생각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때 맛있다라고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게 디저트예요.
지금 너무 놀란 게 씹지 않고 한번 입에다 머무르려 봤는데 그냥 싹 사라져버리는데. 그 디저트라는 말 자체가 디저브가 그래서 테이블을 치우다 네. 이런 동사에서 왔거든요. 오. 그래서 이제 식사를 마무리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첫 번째는 단맛이 중요합니다. 단맛은 끊어주는 맛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먹었던 음식의 여운을 단맛이 싹 정리를 해줍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씹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고기도 먹고 아스파라거스도 먹고 그랬기 때문에 네. 최대한 힘을 안 주면서 먹을 수 있는 것. 부담이 적은 편안하게.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커피의 쓴맛으로 단맛과 딱 균형을 맞춰주는 그래서 식사의 전체를 마무리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아, 좋네요. 서양에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정찬을 가게 되면 네. 이 다음 코스가 또 있어요. 이 다음 코스가 또 있는데 그 다음 코스가 뭐냐면 자리를 옮깁니다. 옮겨서는 거기에 나오는 게 시가하고 그 다음에 꼬냑을 마셔요. 아. 그렇게 해야 이제 풀 코스가 완벽하게 다 끝나는 그런 코스 요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성들은 이런 거를 너무 이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에는 분명히 디테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그 남자들은 정말 마음만 있으면 돼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마음만 있어서 그 여성이 혹은 또 내가 마음 맞는다고 남성이 알아주지 않거든요. 네. 표현을 해야 돼요.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해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선물도 해야 되고 또 무슨 이벤트가 있을 땐 작으나마 이벤트나 날짜도 기억해야 되고 이렇게 가끔은 밥도 만들어서 먹든 외식을 하던 이런 어떤 의식 같은 것들이 저는 사랑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한 끼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나 소중한 일이고 음식 속에 이렇게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게 너무 좋네요. 네, 상상 식탁. 자, 오늘 잘 먹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수다 떨다 보니까 한두 끝도 없는데 지금 너무 좋으시죠? 제가 뭐 출연료 드리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식사비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즐거웠고요. 용지 씨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좀 까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다면 오늘 음식 중에 비교하자면 약간 스플레 느낌도 좀 나요. 감사합니다. 계속 웃음이 떠나지 않고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끝해서 너무 좋았대요. 대화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재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엄지척입니다, 진짜. 좋아요 누를 뻔했어요.